안녕하세요. LPG와 자동차에 대해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박한 팁을 모은 이원 오렌지텔레비 RC신T 박혜연 자동차 기자입니다.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장거리를 가면 꼭 마주하게 되는 게 있죠. 바로 하이패스인데요. 하이패스에 보면 막 앞에 속도 제한도 써있고 막 이것저것 안내사항이 많아요. 그래서 오히려 잘 모르겠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특히 속도 제한 표시가 항상 있는데 그리고 카메라도 항상 있잖아요. 그럼 얘가 속도 위반을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갑자기 급정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, 아 나는 하이패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차에 알고 보니까 하이패스가 없네? 그러면서 또 갑자기 급정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이러다 보면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. 이게 더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RC신 팁에서는요,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,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, 속도 위반을 하면 안 되는 건지, 아니면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,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아야, 티티야. 오카의 티나는 혜택의 세상으로 같이 가자. 더 많은 혜택을 원해? 오카에. 더 즐겁길 원해? 응. 오카에. 더 스마트하길 원해? 오카해. 두둑한 혜택 원해? 친환경 특권 오카해. 모두의 친환경 이원. 한 2년 전부터인가요? 새로운 하이패스가 등장을 했습니다. 바로 다차로 하이패스인데요. 하이패스의 종류는 다차로와 단차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이 다차로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하이패스 기계가 있고요. 여기에 차선이 여러 개인 겁니다. 기존에는요, 단차로라고 해서 하이패스 기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. 이게 차이는요, 기존의 단차로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요, 일단 좁아요. 좁은 데를 천천히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요. 만약에 다차로 하이패스가 있는 경우에는요, 이 다차로는 시속 50에서 80km까지 통과를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 통행이 좁지 않기 때문에 넓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운전자가 겁을 먹거나 갑자기 속도를 낮추는 일이 적습니다. 그래서 사고도 더 적게 일어나게 되고요. 그리고 기존에 내가 주행하던 고속도로 주행 속도와 흡사한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. 그리고요, 1시간에 통과될 수 있는 차량도 다차로 하이패스는 1800대 정도, 그리고 단차로 하이패스는 1100대 정도로요, 시간당 통과할 수 있는 자동차의 양도 훨씬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간 절약이 되고요, 또 사고도 줄기 때문에 더더욱 이익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규정속도 언제부터 지켜야 되는 걸까요? 바로 하이패스 통과하기 한 50m 전부터 그 속도를 맞춰서 줄여주시면 됩니다. 그런데요, 내가 만약에 깜빡하고 속도를 못 줄이고 넘어갔어요. 그럼 거기서 갑자기 급감속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시면 안 됩니다. 그게 더 위험하고 뒤따라오던 뒷차에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. 속도를 위반하셔도 이 속도 위반 범칙금이 날라오진 않습니다. 하이패스에 설치된 카메라는요,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만약에 위반하거나 지불하지 않고 지나간 차가 있을 경우에 그 요금을 이제 징수하기 위해서 설치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요, 단속을 위한 카메라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내가 미처 속도를 못 줄였다고 하더라도 급정거를 하셔서 주변의 다른 차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 되고요, 조심스럽게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. 과속 단속 카메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, 되도록 규정 속도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둔 속도니까요. 자, 만약에 하이패스 기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미처 카드 충전을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이패스를 통과하는데 처리가 안 됐어요. 이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통과를 하십시오. 차를 거기다 세우시는 게 더 위험합니다. 일단 통과를 하시고 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미납 요금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통과하시면 되는데요. 특히 하이패스 미납 요금 같은 경우에는요, 과태료가 생긴다던가 가산 벌금이 생긴다던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하시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. 납부 방법도 심지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는요, 하이패스를 지나고 나셔서 바로 요금 납부가 안 됐네 라고 아셨을 경우에는요, 근처에 있는 하이패스 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. 이 경우에는요, 하이패스는 통행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어느 톨게이트를 지나왔는지, 어디서 진입을 했는지 이런 유료도로 확인서를 작성을 하신 후에요, 그리고 나서 맞는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 방법은요,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. 1588-2504번을 누르시면요, 3번을 누르시면 여기서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납부를 하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를 통해서 미납 요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.
자, 그리고요, 또 다른 방법은요, 가까운 GS 편의점에서도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와, 편의점에서 미납 통행료를 납부를 한다니까 좀 신기하죠? 내 차의 차량 번호랑 뭐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좀 알려줘야 되긴 하지만요, 이 방법을 통해서 편의점에서도 이 하이패스 미납 요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는요, 사실 전 이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합니다. 보통은 위반을 하면요,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옵니다. 그럼 그 통지서에 있는 걸 보시고 계좌이체를 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 경우에 주의하실 점은요, 내 차의 차량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통지서를 보시고요, 통지서 안내에 따라서 계좌이체를 하시면 되는데요. 자, 보통은요, 가상 계좌번호가 그 차 번호에 맞게 발급이 돼서요, 굳이 내 차의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가끔은 이제 통지서가 날라왔을 때 차량 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내 차의 차량 번호로 입금자 번호를 바꿔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요,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하이패스 미납 요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. 종합 안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, 간단하게 키오스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, 이 키오스크에서 납부하시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이패스 미납 요금을 내실 수 있고요, 당연히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거 없기 때문에요, 걱정하지 말고 차를 중간에 세우거나 심지어 차에서 내리셔서 막 통과를 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, 사고가 나지 않게 일단 안전하게 통과하신 후에 차후에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고속도로 통행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둔 하이패스인데요, 이 하이패스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속도 같은 걸 갑자기 줄이시거나 차선을 갑자기 변경을 하셔서 이 하이패스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.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 잘 기억하셨다가요, 하이패스 앞에서 당황하셔서 급격히 차선을 변경을 하시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일단 통과하신 후에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잘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앞으로도 알아두면 쓸데있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까요, 이원 오렌지 텔레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.